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KYC 인증 현황 그리고 메인넷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하게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이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파이코인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KYC 인증 현황 그리고 메인넷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래 저녁에 이렇게 밤에 자정에 하는 것은 정보성 영상을 잘 안 올리는데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에 대한 중요한 소식들이 좀 나와가지고 요것들을 좀 공유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자정에 이렇게 정보성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원래 자정에 하는 것들은 그런 파이코인에 대한 다른 또 소식,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올려드렸는데 요번 시간은 오전에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자정에 하고 있네요. 아무튼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중요해요. 코어팀과 모더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KYC 개발 현황, 검증 사망자, 현재 계획이라고 해서 캔리님께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파이코인 이 파이파파 카페입니다. 자, 보시면은 니콜라스 모더와의 미팅 내용을 함께 작성한 것이고 모더와의 개인 대화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글들은 캡처 및 소스를 표시하였으나 함께 대화한 모더가 누구인지 표시할 수 없는 건 다음과 같은 규정들 때문이다 해서 메가 모더는 절대 사전에 정보를 뿌리지 않는다. 대외 유출할 경우에는 계정에 대한 제재까지 서약하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쭉 보겠습니다. 자, 글의 신뢰를 위해 단순히 모더와의 대화만을 첨부하지 않았고 오피셜 현재 나온 내용들과 비교를 해서 작성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 KYC 업데이트 관련 내용은 KYC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KYC를 시작할 수 있는 파이오니어의 비율을 18% 추가로 늘리는 개선 방향을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다 해서 네트워크 추가 13%는 전화번호나 페이스북을 통해 파이 계정을 인증하면 자동으로 KY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18% 더하기 13%에서 31%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 한번 보죠. 다음 단계. KYC 프로세스에서 고착된 상황이 된 56%를 차단 해제합니다 해가지고 KYC 신청수의 약 1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특별 임시 KYC가 실행되는 지역의 파이오니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56%는 해제시킬 것 완전히 고착된 KYC 신청수는 전체 신청자의 11%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죠. 재제출이 느린 이유는 뭐 유저들은 체감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뭔가 여러 번 있었는데 유저들이 큰 체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추가적인 내용은 매스 KYC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고착된 제출자 56%, 완전 고착된 제출자 11%, 추가 31%에서 98%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착 작업이 제대로 행해질 때는 대부분 본인이 원할 때 KYC 신청이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그거를 2월로 표적 삼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KYC 업데이트 관련 내용 해가지고 12월 9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쭉 나오며 2023년 초에 출시되는 내용은 거부된 사람들을 위한 이의제기 기능인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셜 참조라고 돼 있고요. 자, 작업 중인 KYC 상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청건들 중에서 고착된 11%에도 포함되는 것이 있고 신청건들은 재제출을 해도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이름 변경 신청건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신분증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름 이의제기는 사례별 복잡성으로 인해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KYC 프로세스의 후반부로 처리를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즉 이 소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1번 사항에 고착된 유저들을 위한 작업과 현재 KYC 개발 후반부에 진행됐다고 말하는 변경 신청건 이렇게 해서 KYC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정말 상당히 근접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얘기도 하시네요. 그래서 오류, 버그 작업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며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어팀의 1분기 포커스가 다들 체감하다시피 해커톤하고 앱 출시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KYC에 대한 개발도 진행 중이다 라고 내용을 얘기하시고요. 추가적으로 AMA에 대한 내용, 채굴을 그만둔 KYC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KYC를 하도록 알릴 수 있는 계획이 있냐라고 해서 마지막 8번이 있겠다. 그리고 KYC를 못한 비활성 유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좀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KYC 받기 위한 질문, 중단한 개척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여기 보시면 코어팀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검증자 보상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자들이 정말 많은 검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 API SD 가이드 출시해서 다음 가이드는 프로그래밍의 언어에 대해 파이 SDK를 구축하는 방법과 앱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돼 있죠. API 개발이 끝났다라고 나오며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테스트가 끝났을 때 비로소 검증자들에게 보상을 분배하기 위한 API에 그 기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린다면은 뭔가 검증자들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올 거다라고 내용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레퍼럴 검증자 보상이 아직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새로 채굴된 파이의 전송 주기 한 달에 한 번 어떨까요 했는데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초기 마이그레이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마이그레이션도 좋은데 KYC 인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갑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지갑 1, 2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미래에 뭐 지원을 할 것인데 종종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도 하시네요. 그리고 쭉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앞으로는 지문 인식과 비밀 구절 외에도 얼굴 인증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사기꾼이 적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데 이미 얼굴 인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중 팩터 인증 생체 인식과 같은 질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좋다라고 얘기도 하네요. 지갑 이중 인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UI 기능과 상관없이 특정 계정의 비밀 구절을 알게 되면 모든 권한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얼굴 인증, 지문 인식이 아닌 또 다른 비밀번호를 추가하는 것은 의무적이진 않지만 고민을 해보겠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도 하시네요. 자, 생략 쭉 내려가 보죠. 또 폰번호 변경 시의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폰번호 변경했을 때 현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페이스북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두 개로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인증하면 되고 그리고 기능이 구현이 되었지만 비활성화가 되었고 첫 번째는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번호를 바꾸는 행위 때문 그리고 계정 도용에 관한 것으로 유저가 비번을 분실 후에 누군가 그 계정을 빼앗아 지갑의 모든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폰번호 변경 기능이 출시가 됐지만 그래도 보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YC 비율이 어느 정도 만족했을 때 해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족이 죽는 거, 사망자 관련한 KYC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죠. 여기 보시면 변호사와 함께 정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정책이 시행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서라고 해서 저장이 돼 있다. 신분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언장, 로그인 자격증명을 기억해라, 저장해라.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게 정책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 적용이 된다면 그들은 최소한 최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척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그 계정을 가족과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계정 주인의 사망을 주장할 가능성 또한 있다는 것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인간이 소유한 계정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KYC 검증자들이 KYC 앱을 통해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해결할 방법은 원론적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가짜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탈중앙화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은 가상화폐라는 것 있죠. 가상화폐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좀 이름을 바꿔서 암호화폐라고도 얘기하죠. 암호. 우리가 정말로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 이것이 암호화폐인데 여기서 죽은 이제 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좀 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상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생각이며 이 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돼 있죠. 검증자 퀴즈 뭐 이런 것들 언어 번역 영어로만 돼 있으니까 언어 번역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한데 아무튼 제재받은 파이오니어는 법률과 정책 변화가 급속히 변화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다시 공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쭉 내려서 보시면 뭐 공식 백서는 이것은 좀 늦어졌다라고 얘기도 하네요. 그리고 최신 로드맵 업데이트 내용 출시 뭐 요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YC만 풀리게 된다면 단순 거래만을 허용하는 기존 코인과 같은 길을 걸을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풀리는 건 안 된다. 그리고 6월 무렵부터 절반에 해당하는 유저들에게만 KYC를 허용한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캔디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KYC 그리고 이제 메인넷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이 내용 저는 이 댓글이 되게 의미심장하다라고 좀 느껴졌는데요. 파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가게를 하는 사람 지금 다 망하고 있는데요. 파이만 모으면 뭐하나요?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경영 악화되어서 문 닫게 생긴 사람들 속출하고 있다. 빨리 메인넷 떼고 거래소 상장을 해야 현금으로 바꿔서 물건도 사고 파이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있으니 망하는 거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생태계 조성보다 빨리 메인넷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봅니다. 뭐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될 거는 가게 사장님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돈가스를 하나에 1만 원에 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옆 가게, 뭐 여기가 서울이야. 근데 저쪽 경기도에 가니까 돈가스를 8,000원에 팔아. 근데 10,000원짜리가 더 맛있어. 8,000원짜리가 오히려 가격이 안 돼.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니면 똑같은 돈가스를 쓰는데도 가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 땅값에 따라서도 가격을 좀 더 붙여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똑같은 돈가스라도 강남에 가면 굉장히 비싸고 또 이렇게 서울 외곽? 아니죠. 좀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또 싼 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격의 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격, 돈으로 100% 받냐, 또 비율로 70대 30으로 받냐, 이것들은 다 가게 사장님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게 사장님들은 그런 고통을 감수한다? 그리고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파이코인은 미래의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생태계에 참여를 하신 거지 누가 하라고 강요하거나 등 떠밀려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금화가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메인넷부터 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KYC 인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아니 KYC 인증을 공평하게 다 하고 그 이후에 메인넷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전에 뭐 내용을 봤었어요. 파이코인 공식 팀에서 얘기를 했던 그 답변 내용을 봤을 때는 KYC 인증 이후에 메인넷을 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넷이 정말 이루어지려면은 KYC 인증이 모두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KYC 인증 순차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뭔가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게 하나의 또 전략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파이코인이 그만큼 KYC 인증 가지고 질질 끌 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의 좀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좀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파이코인 KYC 인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맞지만 그래도 일단 기다릴 수 있는 거는 구간이 2월, 자, 그 다음에 3월 14일, 그리고 6월 28일. 사실 그 다음에 이슈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구간에 걸쳐서 무엇이 과연 나올 것인가. 2월 달에는 지금 굉장히 큰 빅뉴스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막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생각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좀 파이코인과 함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요거로 조금 만족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좀 더 우리가 이왕 생각할 것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파이코인, 부동산 시장이 떡상한다 작년에 그랬는데 떡락하니까 마치 이 태세 변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이코인, KYC 인증 올해는 될 거다 또 안 되면 바보 취급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그 하나의 바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다림 코인이라고 얘기했죠. 기다림 코인, 파이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올해 안에는 뭔가 이뤄낼 것이다. 올해 안에. 왜냐?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됐고 이제 4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4년째 되면 어때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인지도 있는 무료채굴 코인 중에 그리고 파이코인이 통틀어가지고 다른 크립토 시장도 어느 정도는 점령할 만큼 상당히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느낀다? 트위터의 커뮤니티 파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파이코인을 같이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파이코인의 발전도 있는 겁니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생태계 확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판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구매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제가 말하는 이 판매와 구매 어떤 건지 아시죠? 판매는 여러분들 파이코인으로 소비를 한다라는 거고, 구매는 어떻게 물건을 팔아서 파이코인을 획득하시는 분들, 뭐 이 둘이 여러분들 뭐 그냥 일방적으로 판다라고만 얘기하지만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또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다면은 그거에 올인하셔야죠. 근데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여태까지 무료 채굴 코인들 뭐 다 박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저도 인정할게요. 어느 정도는 박살난 게 맞지만 어느 정도는 또 현금화를 시켰던 그런 계기가 됐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셔가지고 올해는 또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게 다들 파이팅 하시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